안녕하세요. 저희는 데일리 뉴스 채널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을 눌러서 최신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한국과 우루과이 축구 실력자들이 만나는 11월 마지막 목요일이 밝았다. 파울로 벤투 감독은 과연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리고 얼굴뼈를 다쳐 불편한 마스크를 쓰고 뛰어야 하는 주장 손흥민의 헌신과 투호는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전해줄까? 우루과이를 이끌고 온 디에고 알론소 감독은 신구 조화를 이룬 3톱을 시작부터 내세울까? 밤 10시 킥오프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축구 팬들의 궁금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이 게임의 뜨거운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보자. 11월 2일 잉글랜드의 축구 성지라 불리는 안필드에서 UEFA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가 벌어졌는데 홈팀 리버풀의 골잡이 다르윈 누네스와 어웨이 팀 나폴리의 센터백 김민재가 실력 대결을 펼쳤다. 내용이나 결과를 놓고 봐도 리버풀이 완승했고 특히 다르윈 누네스가 그물 수비수라 불리는 김민재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뒀다고 말할 수 있다. 우루과이 축구대표팀에 떠오르는 골잡이 다르윈 누네스는 바로 그 게임에서 72분에 교체 선수로 들어와 비교적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골 1도움 맹활약을 펼치며 2대0 완승의 주역이 되었다. 둘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조국을 상징하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풀타임 실력 대결을 펼칠 기회를 잡을 듯하다. 최근 소속팀에서 뛴 시간이나 전반적인 역할을 감안하면 김민재가 결코 밀릴 이유가 없기는 하지만 누네스에게는 능구렁이 공격수 형들인 루이스 수아레스, 에딘손 카바니가 양쪽에 자리 잡을 수 있기에 벤투호로서는 부담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카바니의 슈퍼미는 페널티 에어리어 박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없고 수아레스의 골문 앞 세컨드 볼 집중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 수비수들이 다르윈 누네스만 마크하다가는 다른 두 선수들 중 하나로부터 철퇴를 얻어맞을 가능성이 높다. 디에고 알론소 감독은 분명히 누네스에게 한국 수비수 중에서 가장 뚫기 힘든 김민재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다니라는 지시를 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의 파트너로 유력한 김영권의 커버 플레이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는 큰 정우영의 후방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김민재, 나폴리와 누네스, 리버풀과 만난 바로 그날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는 우루과이의 육각형 미드필더로 불리는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펄펄 날았다. 스코틀랜드의 셀틱 FC를 상대로 홈팀 레알 마드리드 CF가 5대1로 대승을 거둔 것이다. 이 게임이 끝나고 발베르데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자랑한 주인공에게 주는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트로피를 받아들었다. 레알 마드리드의 4-3-3 포메이션에서 웨토니 크로스 루카 모드리치와 어울려 미드필더 역할을 맡은 페데리코 발베르데는 특유의 엄청난 활동량을 자랑하며 팀의 대승 디딤돌을 놓았다. 게임 시작 후 5분도 안 되어 날렵한 몸놀림으로 오른발 발리슛을 시도해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61분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정확하면서도 매우 빠른 얼리 크로스로 비니시우스의 추가골 4대0을 어시스트했다. 이 골 순간을 돌이켜보면 이번 월드컵 잉글랜드 6대2란 6게임 전반 추가 시간에 나온 라힘 스털링의 추가골 3대0이 그대로 그려진다. 해리 케인의 번뜨기는 오른쪽 크로스 타이밍을 알아차리고 스털링이 골문 앞으로 달려나가며 기막힌 발리슛을 차 넣은 것이다. 두 장면을 겹친다면 득점자 스털링 역할을 비니시우스가 크로스 어시스트 역할을 맡은 해리 케인 역할을 바로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해냈다. 발베르데는 71분에 직접 멋진 골까지 터뜨렸다. 루카스 바스케스의 짧은 패스를 받아 상대팀 페널티 구역 반원 바로 위에서 오른발 슛을 빠르게 감아차 골문 왼쪽 구석을 꿰뚫어버린 것이다. 반원 주변이 발베르데의 중거리 슛 적중률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킨 순간이었다. 그는 이번 시즌 첫 번째 엘 클라시코를 뛰면서도 비슷한 지점에서 놀라운 골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6일 FC 바르셀로나와의 라리가 홈게임 35분에 페를랑 멘디의 짧은 패스를 받은 발베르데가 62,876명 홈팬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빨랫줄 오른발 중거리 슛을 꽂아 넣은 것이다. 몸 중심을 약간 왼쪽으로 기울이며 오른발 발등을 충분히 활용하는 발베르데의 중거리 슛 실력은 이번 월드컵에서도 분명히 통할 것이다.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많은 축구팬들 사이에 육각형 미드필더로 손꼽히는 이유는 그의 멀티플레이 능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슛에 드리블에 패스에 태클에 몸싸움에 볼 회수 능력 등 필드 플레이어가 갖추어야 할 모든 능력에서 최고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운데 미드필더로 박스2 박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활동폭이 매우 넓으며 오른쪽 윙백의 날개 공격수 역할까지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전술적 이해도가 뛰어난 수재다. 발베르데의 멀티플레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임이 바로 그 엘 클라시코였는데 전반전에는 3톱의 오른쪽 자리에서 후반전에는 가운데 미드필더 역할을 포함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초록 그라운드 곳곳에 그의 발자국을 짙게 남겼다. 우루과이의 유명한 공격수들 뒤에 이렇게 출중한 능력을 지닌 멀티플레이어가 버티고 있으니 파울루 벤투 감독은 꽤 오랫동안 고민을 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동안 곁을 내주지 않았던 이강인을 월드컵 최종 명단에 포함시킨 이유가 발베르데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선수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레알 마요르카의 붉은 유니폼을 입고 라리가를 누비고 있는 이강인은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를 직접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라리가에서 이강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떠오른 시점이 지난 2021에서 2022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의 어웨이 게임에서였다. 비록 홈팀 레알 마드리드가 6대1로 대승을 거둔 게임이었지만 마요르카의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은 이강인은 팀의 유일한 골을 25분에 왼발 중거리 슛으로 터뜨렸다. 역시 발베르데는 그 게임에서도 레알 마드리드 4-3-3 포메이션의 왼쪽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다. 스페니시 프리메라 리가에서의 만남 경험은 이번 월드컵 한국의 첫 게임 상대팀이 우루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강인이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강인의 탈압박 방향 전환 드리블과 정확도 높은 왼발 패스 크로스 능력은 점점 자신감으로 충만하여 이번 월드컵을 손꼽아 기다린 듯하다. 잉글랜드의 19살 미드필더 주드 벨링엄과 독일의 자말 무시알라와 함께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주목받을 새내기로 떠오를 기회다. 이강인의 왼발에서 뻗어나가는 방향 전환 패스와 크로스들은 놀라운 속도로 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에이스 손흥민의 앞공간을 더 빛낼 수 있기 때문이다.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오른발 바깥쪽을 잘 활용하는 빠른 드리블 실력을 지녔다면 이강인은 왼발 바깥쪽과 스터드까지 잘 활용하는 전환 드리블 실력을 뽐낼 수 있기에 미드필더로서 이들의 게임 리딩 능력을 견주어 보는 것이 이 게임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앞쪽에서 뛰는 이들 말고도 골문을 지키는 골키퍼의 실력 대결도 볼만한 게임이다. 우루과이는 그동안 붙박이 골키퍼로 활약하던 무슬레라 대신 세르히오 로체특 나시오날카 글러브를 끼고 골문을 지킬 것으로 보이며 한국도 김승규가 자신의 월드컵 커리어 중 두 번째 게임 기록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의 후방 지휘 빌드업 시작 역할에 따라 게임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에 두 선수의 어깨가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이틀 연속 아시아 대표로 본선에 오른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의 돌풍이 전통 축구 강국 아르헨티나와 독일을 휩쓸고 지나갔기에 한국도 충분히 우루과이를 이길 수 있다는 의욕이 강하게 밀려올 것이다. 하지만 앞선 두 팀이 의욕과 기세만으로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완성시킨 것이 아니라 상대팀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많은 골을 내주지 않는 끈질긴 수비를 펼쳤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를 놓치지 않는 집념이 상대 선수들보다 강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위대한 승리 역사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우루과이의 H조 첫 게임은 24일 목 오후 10시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시작한다.